22강입니다. 사회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적 지각과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사회적 지각인 인상 형성 과정과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 귀인 이론 등을 공부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인 매력, 또 도움 행동, 편견, 공격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지각이란 사회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사회적 지각이란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루는 분야로 타인에 대한 인상 형성, 타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인상의 형성을 보면 인상 정보의 추론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외모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나 기타 특성들을 추론하죠. 즉 소수의 피상적 인상 정보를 가지고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기도 하죠. 인상 정보의 추론은 도식에 크게 또 의존하기도 합니다. 인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식은 고정관념과 내현 성격 이론이 있죠. 고정관념이란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 구성원들의 전형적 특성에 관한 신념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고정관념이 편견으로 발전하여 인종차별이나 지역감정에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처녀는 신경질적이다, 눈이 큰 여성은 겁이 많다, 소개팅할 대상이 교사이고 고대 출신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장남이라고 할 때 이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추론하는 것 등이 있죠. 내현 성격 이론이란 성격 특성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보이지 않는 성격을 판단하는 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한두 개의 단서를 통하여 그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가정되는 성격 특성을 추론해내는 경향성을 말하죠. 예를 들어 직업이 은행원이다 라고 하면 꼼꼼하여 융통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추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인상 정보의 통합을 보면 도식에 의해 추론되었거나 직접 확인된 인상 정보들을 통하여 좋거나 나쁜 단일한 인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앤더슨은 1965년에 평균 모형에 대해서 말했는데 인상 정보들의 모호도를 단순히 평균한 값이 전반적인 인상이라는 평균 모형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인상은 잘생김, 또 친절함 등은 점수를 더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추함, 또 자기중심적인 걸 경우에는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가중 평균 모형이 또 있습니다. 인상 정보들의 모호도와 중요도를 함께 고려한 것인데 예를 들어 교수 후보에서는 지적이다의 더 중요도를, 패션 모델 선발에서는 잘생겼다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죠. 인지적 접근을 또 보면 게슈탈트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인지적 접근은 인상 형성을 자극 대상에게서 조리 있는 의미를 지각하려는 시도로 해서, 즉 사람들은 능동적 지각자로 각 정보를 분리된 것으로 지각하기보다는 전체로 조직화된 인상을 형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락을 고려한 판단으로 지적이다 라는 특성은 그가 친절하고 유능한 교수일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반면 냉정하고 잔혹한 범죄자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이죠. 인상 형성 시에 나타나는 편파를 보겠습니다. 후광 효과가 있고 긍정적 편향이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고 초도 효과가 있는데 후광 효과란 타인을 내적으로 일관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죠. 예를 들어 입사 지원자가
단정한 외모를 보일 경우 면접관은 그가 예의 바르고 성격이 좋으며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추론하는 경우 등입니다. 긍정적 편향이란 타인을 대체로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죠. 부정성 효과란 긍정적 특성보다 부정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 절정의 연예인의 추문이 나돌면 대중은 금방 반감을 갖게 되고 인기를 다시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들은 뭐죠? 초두 효과란 순서상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정보의 처리를 봅니다. 정보 처리의 비합리성을 보면 환경 속에 사회 정보를 해석하고 사회적 정보로부터 추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많은 오류와 편파를 갖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 과정입니다. 인지적 구도쇠란 사회적 정보 처리에서 지름길로 질러가고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정보를 처리할 때 그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으로 신속한 정보 처리를 하려는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정확성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도식적 정보 처리를 보면 사람들은 특정 인물, 자기 자신, 사회적 역할, 특정 사건에 대해 도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회에 처음 간 사람은 영화관에 갔던 도식적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도식적 정보 처리의 장점을 보면 해상을 용이하게 합니다. 정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누락된 정보를 메워주고 규범적 기대를 제공합니다. 즉, 장차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도시적 정보 처리의 단점을 보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고 도식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도식에 일치되는 정보만으로 사고의 갭을 메우며 잘 맞지 않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도식을 적용합니다. 다음 자성적 예언을 보면 타인에 대해 어떤 기대나 신념을 가질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기대를 확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더, 탱크, 머케이드 1977년이죠. 실험에서 매력적인 여대생과 통화한다고 믿는 남학생들이 매력 없는 여대생과 통화한다고 믿는 남학생들보다 더 부드럽게 통화했으며 상대 여성의 반응도 더 우호적이고 이는 매력적인 여성이 성격도 좋다는 정확하지 않은 고정관념이 자성 예언을 통해 확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귀인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귀인이란 타인이나 자신의 행위에 관한 인과적 설명에 이르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모 그룹 회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룹을 성장시켰는지 모 연예인은 어떻게 모든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인은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귀인의 차원 및 방식을 보면 하이더의 귀인 차원을 봅니다. 내부 귀인, 즉 노력, 능력이죠. 외부 귀인, 운, 과제 난이도를 말하죠. 안정, 즉 능력, 과제 난이도. 불안정, 노력, 운. 통제 가능한 노력, 통제 불가능한 능력, 운, 과제 난이도. 켈리 1967년 공변 모형을 보면 일관성, 독성, 합의성. 예를 들어 A를 볼 때보다 열광하는가, 다른 연예인에게는 열광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A에게 열광하는가, 모두 예스이면 외부 귀인 가능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부 귀인입니다. 두 번째, 귀인 편향을 봅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개인 특성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 즉 관찰자는 행위자의 기질적 원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예를 들어 친구가 장학금을 받으면
그가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청 직원이 불친절하면 날씨 탓이 아니라 그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지 관찰자 편향을 보겠습니다. 행위자 관찰자 편향.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외부 규인,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규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구청 직원에게 자신이 불친절했던 이유를 물으면 날씨 탓이라고 말하지만 동료 직원이 불친절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면 그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죠. 이기적 편향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자신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드러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자신의 성공은 내부 규인, 실패는 외부 규인, 이런 거죠. 통제력 착각을 보면 자신의 운명 통제력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즉 개인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우연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제비뽑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 양상의 긍정적 측면은 매력과 도움 행동, 부정적 측면은 편견과 공격, 그리고 매력에 대해 보겠습니다. 매력의 결정 요인은 근접성, 유사성, 상대의 호의 등이 있는데 근접성을 먼저 보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개인적 특징을 보면 외모나 성격 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생긴 사람은 똑똑하고 성격도 좋다는 등의 후광 효과 영향이 있죠. 또한 잘생긴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자신의 이미지로 고양되는 발산 효과 등 때문이죠. 유사성을 보면 자신과 비슷하다고 지각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유사성, 즉 매력 효과는 외모나 능력의 효과보다 더 우세합니다. 즉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수준의 외모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에 있어 걸맞추기 현상을 말합니다. 상대의 호의는 자신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늘 관심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애초에 무관심하다가 점차 호의를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또한 일관되게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다가 돌변하여 비난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이를 득실 효과라고 하죠. 상대의 예상하지 못한 칭찬이나 비난이 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랑에 대한 걸 보면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습니다. 열정, 초기의 사랑으로 신체적 매력이나 성적 흥분과 관련된 욕망을 말하죠. 또한 친밀감, 서로 가깝고 맺어져 있다는 느낌을 친밀감으로 보죠. 그리고 의사결정, 개입, 사랑한다는 결정 및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 등 말합니다. 자, 도움 행동을 보겠습니다. 남을 돕는 이유는 개인적 이득, 도움의 잠재적 이득을 따져 득이 실을 초과할 때 도움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규범, 즉 노약자에게 자석을 양보하거나 주운 지갑을 돌려주는 행위 등 득실을 따지기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죠. 생득적 본성은 도움 행동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을 돕게 되는 조건은 상황 특성, 즉 주변인 효과, 공경에 처한 사람, 주변에 타인들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도와줄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것이죠. 또 상황 특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특성은 기분이 좋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잘 돕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특성은 도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잘 도와줍니다. 술 취해 쓰러져
쓰러진 사람보다 아파서 쓰러진 사람을 더 잘 도와주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편견을 봅니다. 편견의 본질은 어떤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비합리적인 부정적 평가로 객관적 사실보다는 집단 소속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고정관념은 어떤 집단에 관한 신념, 편견은 평가적 감정입니다. 즉 중국인은 게으르다는 고정관념, 그래서 중국인이 싫다는 편견이죠. 편견의 발생 원인은 사회적 학습, 즉 부모, 또래 집단, 매체 및 교과서에 등에 의한 학습을 말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 특정 지역 사투리 쓰는 사람의 성격을 획일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입니다. 현실적 집단 갈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쟁 등, 또는 사회적 불평등, 불평등이나 주의나 분배는 만족스러운 쪽과 불만족스러운 쪽 모두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조선민족이 자립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죠. 편견의 해소 방안을 봅니다. 편견의 감소를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 간의 직접적 접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친밀한 접촉,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거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적으로 상호 의존, 동등한 지위로 접촉, 사회적 규범도 평등을 지지합니다. 공격은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이죠. 공격은 행위자의 의도성이 중요한 기준인데,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타인을 상하게 한 것은 공격적 행동이 아니죠. 반면 의도를 가지고 공을 던진 거라면 공격적 행동이 되는 것이죠. 공격의 원인을 보면 본능, 공격은 선천적이며 본능적 충동이며 죽음의 본능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적 원인, 목표 추구 행위가 저지될 때 나타나는 좌절로, 공격은 항상 좌절의 결과이며 좌절은 항상 공격을 유발한다는 좌절 공격 가설을 제시합니다. 학습, 매를 맞으며 자란 사람이 매를 든다라는 것이죠. 행동주의자들은 공격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격의 감소 방안은 정화, 즉 좌절 공격 가설 지지자들은 공격 에너지를 발산하면 공격 충동이 감소되는 정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처벌, 효과적인 처벌은 공격에 뒤이어 즉각적으로 처벌 또는 처벌은 충분히 강해야 하는 것, 공격 후에는 반드시 처벌당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공격 모델의 제시 또는 사과,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상대의 공격 충동을 해소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